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로 나선 노종용 예비후보를 모시고 정치적 견해와 지역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우리 노 후보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4월에 있을 제22대 총선 세종 갑지역구에 도전한 노종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시 전 의원을 지냈고요.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에서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고 세종에선 사단법인 기본사회 상임대표로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촛불 집회에 참석을 했고 거기서 이재명 현재 대표를 만나서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일하는 능력 그리고 시민들을 존중하고 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겪고 있는 현재 재정적인 문제와 세종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종시가 완성되기 전에 제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안전하고 완성적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문제들 또 갖고 있는 이런 핵심적인 난제들 중에 지방 소멸이라는 대전제를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전에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시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고요. 이것을 현재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그 구체적인 안들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지고 이번 총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종 갑지역은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님께서 네. 이 국가 아젠다로 했던 두 번째 국가 균형 발전의 대표성을 가지는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인구 10만에서 지금 이제 인구 40만에 이르는 역동적으로 10년 만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인데 이 출마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세종시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의 상징 도시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신도시들과 좀 다르게 세종시만을 위한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세종시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충청권 500만 충청권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저 대한민국 저 끝에 혹은 저 위에 있는 많은 지방 도시들의 지방화를 함께 이끌고 이 지방 도시들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좀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서 소위 테스트베드, 인큐베이팅 돼서 이게 전국에서도 좀 필요한 그러한 정책으로 널리 이제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치를 걸고 지금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는 행정 수도가 그 말뿐인 행정 수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가 균형 발전에 선도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난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종시의 역동성 물론 굉장히 바람직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아직 미처 구비하지 못한 현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의 현안은 어떤 거고 해결 방안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저 세종시의 현안이 사실 좀 많은데 예전에도 보면 이제 신도시들 세종시가 태어나기 전에 뭐 일산이나 판교나 분당이나 동탄이나 여러 일반적인 신도시들을 보면
이런 계획 도시들은 대체적으로 가족 기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인구가 아직 계획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많죠. 예를 들면 KTX 역사 문제라든가 이것이 지금 BC 분석에서는 우리가 1 이상 이제 결과를 냈지만 과연 이거를 지역 주변 도시들하고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이것을 또 만들어 갈 건지 또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백화점 부지 문제 그리고 뭐 호텔 뭐 여러 지방 검찰청 행정법원 문제 이런 부분들이 난제로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제 우리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완성될 때까지 인구가 다 유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종시 법에서 여러 어떤 그 인센티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어떤 예산 확보에 관계된 이런 입법 활동을 통해서도 움직여야 되고 또 참여하는 기업들을 컨소시엄 할 때 이 기업들하고 어떻게 상생할 수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또 주변에 그 주민들하고도 논의해 볼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성동에 있는 백화점 부지 같은 경우는 백화점 들어왔을 때 주변 상권들하고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백화점 위에 뭐 숙박시설들 혹은 어떤 이런 아파트나 오피스텔들이 들어오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좀 많이 상의하고 함께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난제들 중에 저는 확실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세종지방법원하고 행정법원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것은 법원 사무처하고 우리 좀 뭐 법사위나 국회에서 좀 빠르게 논의해서 이것은 이 필요성이나 이 수요 문제, 공급 문제에 대한 우리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최대한 올해 혹은 내년이라도 이것은 확정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또 저희 갑지역구의 최대 현안인데요. 예, 이 부분들은 바로 좀 해결 가능하고 나머지 좀 묵은 어떤 이런 사안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노정용 예비국께서는 행동하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모토로 열심히 네. 뛰시고 계신데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네. 그 대표 공약이랄까요? 한두 네.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세종시 오기 전에 사실 외국의 많은 도시들에서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고 좀 경험을 했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씩 많은 큰 도시들을 해외 도시들을 에서 생활을 했었는데요. 학교도 다니고 산에서 몇 달 동안 이제 있으면서 지내보기도 하고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처럼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점도 되게 많고 야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구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꾸면 되게 좋겠다 이런 경험이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특히 약간 사회 문화적인 부분 또 우리가 또 약간 캠페인성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소통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어떤 행정의 장점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도 빨리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해외 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세종시가 지금 필요한 재정 자립에 필요한 또 세수 확보, 지금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이 어려움들을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세수원을 그 원천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글로벌 특구, 우리가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K 어떤 문화나 K 컨텐츠의 강점을 이제 정말 꿰서 이것이 세종시의 허브가 돼서 어떤 청주공항, 청주에 있는 이런 교통 인프라를 좀 이용하고 또 대전에 있는 여러 쇼핑이나 숙박, 우리가 당장 지금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권이 같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충청권 메가시티, 더 안전하고 완성되고 정말 먹거리가 풍족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구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자, 요번에 우리 노종영 예비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노 후보께서 그 다른 여타 후보들에 비해서 나는 이 부분만큼은 나한테 강점이다, 내가 이건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길다면 길 수 있고 또 짧다면 짤 수 있지만 세종시에서 의원 활동을 했던 게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리고 세종시청에서 하는 일들이 부서마다 지역마다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로서의 한계, 이 지방 행정에서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외 많은 도시들에서 살면서 느낀 이런 어떤 행정적인 차이, 또 문화 예술, 그리고 어떤 교통이나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후보들도 훌륭하고 또 본인들의 주특기나 장점이 다 있을 거로 보이지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제 장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이 선거 구민, 유권자, 또 지역 주민 이분들에게 우리 노종영 후보가 드리는 인사말 마무리 멘트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정권의 지금 국정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들로 우리 정치권이 많이 싸우고 시민들의 그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이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습니까? 이번 제22대 총선 정말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마음에 안 든다면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우리가 좋은 변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024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좀 해갈이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노종용 세종 갑지역구에서 정말 열심히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지역의 살림살이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난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정말 절실하게 공약을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저 노종용, 저 이런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노종영 후보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갑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노종용 예비 후보님께 그 정치적 견해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